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2030 청년층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이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다가 자영업이 또 실패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니, 취업도 안 돼, 자영업도 안 돼. 그럼 2030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이죠, 삶을 거의 다 포기하겠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들한테 얹혀가지고 그냥 사는 거,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2030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2030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2030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주체들과 같은 2030, 특히 자영업자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자영업 중요한 겁니다. 그 자영업이 커가지고 말이죠, 삼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영업이 커가지고 말이죠, 현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가 정주영도 자영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쌀가게 하다가 말이죠, 돈 좀 벌어가지고 그 자동차 말이죠, 꼴다리 자동차 만든다고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부품 같은 거 만들다가 나중에 현대자동차 만든 거 아닙니까? 자영업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영업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많은 수가 100개에 1개라도 말이죠, 대기업으로 킬 수 있다면, 아니, 대기업은 그만두고 중소기업으로라도 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강해되는 겁니다. 자영업이 왜 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그맣게 시작해서 거대 유통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큰 제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래서 제조업, 특히 제조 자영업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유통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이라 해서 또 계속해서 구멍가게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도 있죠. 켄터키 치킨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런 어떤 자영업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이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냥 위축되고 폐업하고 말이죠. 지금 자영업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무려 3만 8천 명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영업자가 562만 명인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은 3만 8천 명이 줄은 겁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영업자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오히려 가장 크게 줄은 겁니다. 2025년에 말이죠. 앞으로 그런 희망이 있느냐?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없어요. 고금리, 거기다가 인건비 상승, 거기다 내수 부진, 어떻게 자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소비 쿠폰을 뿌렸을 때 그때는 반짝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때 뿌립니다. 오히려 소비 쿠폰 뿌리면 말이죠, 이게 하나의 그 약과 같아가지고서 주사 안 주면 말이죠, 바로 오히려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돈 안 뿌리면 바로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영업자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 자영업자의 타격이 큽니다. 지금 고용 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지난해 15 내지 29세 자영업자는 15만 4천 명으로 1년 새 3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한 것이 거의 다 이 15 내지 29세 청년들 자영업자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이라든지 2024년의 감소폭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감소를 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15세에서 29세는 청년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니까, 감소. 늘어나기는커녕 말이죠. 30대도 3만 6천 명이 줄었어요. 30대도 지금 자영업자가 3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더 많이 줄었습니다. 15 내지 29세 자영업자는 숙박, 음식점업과 또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 30대는 운수창고업과 도소모업 이런 데서 주로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에서 부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가 안 되니까 이런 데서 자영업이 지금 줄고 있는 겁니다. 물론 40대, 50대도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바로 15에서 29세 그리고 30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은 늘었어요. 60세 이상은 자영업자가 6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만 이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오히려 여기는 그래도 60대 이상은 자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죠. 여기 직장 다닐 나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못 들어가가지고서 자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사실 15에서 29세라든지 30대는 직장 들어갈 수 있으면 직장에 다닐 텐데, 그 직장 못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로 내몰렸다가 또 폐업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세 통계에서도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24년에는 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청년 창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자가 많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청년 창업자는 거의 뭐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산업 이런 쪽으로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결국 청년 창업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조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나 조금 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이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2030 세대, 그리고 10 세대 이 자영업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안 돼, 자영업도 안 돼. 그럼 어쩌라고? 이재명이 어쩌라고라는 말 잘하더라고. 그래 어쩌라고? 중국 제시한다면 그래 어쩌라고? 아니 그런 것만 어쩌라고 하지 말고 이 지금 2030 세대 이 자영업자가 줄고 있는 거 그래 이 세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갖다가 이거 지금 방법을 제안해야 되고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라면 말이죠. 청년들을 키워야 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요. 오히려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젊은이들은 자영업이 줄고 지금 자영업마저도 지금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다 그러면 취직도 안 돼. 그럼 자영업도 안 돼. 그럼 2030 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지금 2030 세대 자영업이 가장 폭망하고 있는 세대다. 물론 15세부터 지금 30세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말이죠. 책임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면 말이죠. 일자리가 없으면 자영업이라도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영업을 갖다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정말 미시 거시적으로 그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갖다가 그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서 많이 지원책, 육성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청년 자영업자가 됐든 청년들을 지금 키워줘야 할 때다.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여기 많이 좀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 지원을 해준다든지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청년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세제 지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 15 내지 29세까지는 세제 지원. 그래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다른 데보다 더 낮게 받는다든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세제 지원만 해줘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갖다가 이런 사람들은 좀, 부가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가 됐든 아니면 소득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담보가 부족해도 국가에서 그런 데는 좀 손해볼 생각하고 지금 밀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가 지금 자영업자가 죽는 것도 큰 문제고 근데 청년 자영업자가 죽는 거는 진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 힘내야 됩니다. 자영업이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춧돌이에요. 물론 뭐 직장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가지고서 삼성이 되고 현대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봤자 그건 삼성과 현대가 크는데 일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어떤 부를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속으로 하는 거지만 자영업은 힘들어요. 힘들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잘하고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발휘하고 하면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상장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뭐 직장에 다니려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남 밑에 가가지고 나는 세상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자영업을 키워가지고서 내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회사를 상장시켜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말이죠.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자영업자를 특히 제조 자영업자, 뭐 유통 자영업자, 뭐 다 좋아요. 디지털 자영업자, 뭐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아주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송침류로 만든 동국 혈통 파인인데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당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식습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되니까요. 동국 혈통 파인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